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얼마 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부가세 신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상하셨던 부분도 있고 궁금해하신 질문들을 많이 저에게 상담 의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가세가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다음 신고를 위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셨던 내용들 중 몇 개를 추려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변에 요즘 창업한 분들 많으시죠? 네, 창업하신 대표님들은 세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 창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회사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어요. 신고와 납부의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고라고 하는 건 우리 회사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한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직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안 하고가 달라지는 원천세, 저희가 그 신고는 다르겠지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는 꼭 잊지 말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나? 세무사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야, 우리 회사는 매출도 없는데 세무사한테 맡겼더니 수수료를 달라 그러네? 이거 맞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호기롭게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조금만 그 경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인증서가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2개가 있으실 겁니다. 사업자용 인증서가 있으실 거고 우리가 일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인증서가 있으실 겁니다. 뭐로 로그인을 해야 될까요?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팝업창이 뜰 겁니다. 다 무시하시고 위에 탭에 있는 신고 납부 탭에 가셔서 부가가치세를 선택을 하시고 그 해당 탭에서 저희가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잘 못하시겠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한테 저희가 이 업무를 맡기면 수수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꼭 이러한 부분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고 납부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 숫자를 입력하는 칸들이 막 보이시게 될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무실적이었죠. 무실적이 뭔가요? 매출도 0, 매입도 0, 혹 매입은 있으실 수 있죠. 네, 무실적이라고 하는 건 매출이 0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해당되는 부분을 0으로 기입을 하시고 저희가 집기를 구입을 하시거나 매입을 하신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해당 내역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환급받을 내역이 생길 텐데요. 그렇게 해서 신고서를 마무리 하시게 되면 저희가 부가세 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나아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실적인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물건을 판매했는데 돈을 못 받았다. 우리가 물건을 판 사람 입장에서 부가세를 내야 할 의무가 있냐 없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있을까요? 근데 우린 돈을 못 받았잖아요. 돈을 못 받았는데도 우리가 내야 될까요? 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서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저희 둘만의 문제인 거죠. 반면에 세금을 납부하고 안 하고는 저희 사업자와 국세청 간의 문제인 겁니다. 혹여나 저희가 해당 거래에 대해서 돈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발행했던 기존의 세금 계산서나 혹은 다른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취소를 하거나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아니라 다른 기간으로 미루실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저희가 이걸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내가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혹은 이 대표님도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정말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가 해당 부가세는 납부를 해야 되지만 그 매출세액에서 해당 부가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감해서 납부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주변에 계신 세무사님이나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실 수 있는 국세청 126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제가 짧고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저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에 해당 금액에 대해서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을 못 받는 경우에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저희가 그냥 못 받는다
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상대방이 돈이 안 주니까 대손세액공제 받을게 라고 하면 너무나 많은 대표님들이 야 얘도 안 주고 얘도 안 주고 그냥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그 상대방의 의사와 반해서.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거래처가 파산을 하거나 뭐 강제 집행을 당하거나 뭐 이 외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세세하게 저희가 알 이유는 없고요. 그냥 이게 법에서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저희 거래처가 거래했던 내용이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해당 내용을 차감하고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서의 항목 중에 대손세액 공제라는 항목이 추가가 돼서 들어가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주신 내용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분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이제 판매자 등록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등록을 하셨는데 네이버 스토어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처음엔 이분도 내가 오픈하면 굉장히 잘 되겠지. 뭐 요즘 그런 책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 4시간으로 1,000만 원 벌었다. 뭐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책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이 대표님도 이제 그걸 보시고 네이버 스토어팜에 정말 수천 가지의 물건 올리셨는데 거래가 많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게 야, 나 지금 상반기에 물건을 판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부가세 신고 해야 돼? 이제 이런 질문 주신 거예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보통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 그냥 해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안 해도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신고라는 건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으면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돈을 내고 말고는 의무일까요? 아닐까요?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내도 되죠. 뭐 가산세 붙어서 나중에 더 많이 내면 되니까. 네. 신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또 내면 됩니다. 네. 세금 안 내도 돼요. 뭐 그냥 통장 압류 들어오고 뭐 다 그런 거죠. 안 내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셨으면 자, 무조건 신고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똑같을 거예요. 너무 건수가 적은데 해당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셔서 해당 내역들이 다 불러오기 아시죠? 이제 저희가 입력을 하는 것보단 불러오기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해당 내역들이 자동으로 저희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좋은 시스템이 국세청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역으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시게 되면 완벽하게 신고서가 작성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분이 저한테 물어봐 주셨던 거는 이런 의미였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 주변에 보니까 당근마켓으로 한 달에 100개 이상 파는 사람들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 안 하고 물건을 파는데 야 나는 20개밖에 거래를 안 했는데 나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 야 왜 저 당근마켓 저 사람은 안 하는 거야? 이런 의미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근마켓에서 판매를 하는 그분과 저한테 이거를 물어봐 주신 대표님의 차이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스토어팜이나 혹은 여러 가지 SNS 마켓이나 이런 데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 행동을 계속 하신다라고 국세청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부가세 신고, 납부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